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볼보에서 21년식으로 새롭게 출시된 볼보 S60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S60 중에서도 상위 트림인 인스크립션 모델입니다. 볼보 S60 같은 경우에는 연식 변경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파워트레인까지 바뀌었는데요. 기존 순수 내연기관에서 이번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파워트레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 S60 같은 경우에는 익스테리어 디자인도 정말로 멋지고 인테리어도 정말로 고급스럽고 옵션 사양과 안전 사양들도 정말로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멋진 차량인데요. 과연 직접 타봤을 때 운동 성능과 주행 성능까지도 운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제가 직접 타보면서 천천히 자세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볼보 S60 시승하러 가보시죠. S60의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은 이렇게 돌려서 거는데 시동을 걸면 정말로 조용하고 정말로 부드럽게 시동이 딱 걸립니다. 아무래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진 시동 걸 때부터 T5 엔진이랑은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걸 시동을 걸면서부터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시동을 걸고 이렇게 엑셀을 쫙 밟아보면 정말로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볼보라는 브랜드 자체는 다이나믹이나 스포츠성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브랜드예요. 제가 앞서 볼보 S90을 탔을 때도 그랬고 V60 크로스컨트리를 탔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편안한 느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볼보 하면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가족 구성원 모두 나와 탑승객 모두가 그냥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S60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세단이에요. 컴팩트 세단의 이제 경쟁 모델들은 어떤 게 있냐면 BMW의 3 시리즈,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C클래스, 그리고 제네시스의 G70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의 차량들은 모두 다 후륜구동 기반입니다. S60과 S90, 볼보는 볼보 세단은 모두 다 전륜구동 기반이에요. 이 차는 4륜구동도 아니고 그냥 전륜구동, 앞바퀴 굴림 방식의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후륜구동 자동차의 그런 근본적인 운전의 재미라든지 주행 안정성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차는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운전을 해보면 전륜구동 느낌보다는 후륜구동 느낌에 상당히 가깝고 이 차가 말을 안 하면 정말 전륜구동인가 싶을 정도로 운동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운동 성능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첫 번째 엑셀의 반응입니다. 이 볼보 S60의 엑셀 반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경쟁 모델, 요 세 가지 경쟁 모델 중에서 BMW 3 시리즈와 제일 가까워요. 저도 지금 BMW 5 시리즈 M 스포츠 패키지를 타고 있지만 BMW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엑셀을 딱 밟았을 때 곧바로 반응하는 그러한 반응성이거든요. 그 반응성으로 인해서 운전자는 운전이 재밌다, 확실히 차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S60도 BMW 3 시리즈와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벤츠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박자들인 세팅, 그리고 제네시스도 다이나믹보다는 컴포트함에 많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벤츠에 조금 더 가까운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볼보 S6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른발에 이렇게 힘을 딱 줬을 때 곧바로 반응합니다. 이 차가 터보차지만 터보렉 같은 걸 크게 느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4마력의 출력을 보조를 해줍니다. 이 차량의 출력은 250마력의 35.7토크예요. 기본 출력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14마력을 더 보조해주기 때문에 지금 엑셀 한번 쭉 밟아볼게요. 지금 엑셀 쭉 밟으면 지금 컴포트 모드예요. 컴포트 모드인데도 가속력이 상당하고 볼보 브랜드가 사실상 다이나믹 퍼포먼스나 운전의 재미를 사실상 크게 강조하진 않아요. S60이 다이나믹 세단으로 나오긴 했지만 볼보라는 브랜드 자체가 좀 재미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많이 맞추기 때문에 사실 저도 S60의 재미는 크게 기대 안 했어요. 기대 안 했는데 실제로 타보면 완전 예상 외인데 생각보다 운전이 재밌는데 다이나믹한데 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이 S60 모델입니다. 그래서 운동 성능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엑셀 반응이 상당히 민첩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의 출력이 200마력 중후반대예요. 출력 보조까지 받게 되면 거의 260, 70마력 정도까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 차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은 없습니다. 제가 경쟁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던 BMW 3 시리즈 그리고 벤츠 C클래스 금액대로 본다면 이 차량이 5,410만 원이에요. 인스크립션 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대로 보면 BMW 320i 그리고 벤츠 C200 그리고 제네시스 G70 2.0
옵션형에 옵션을 좀 이 옵션대로 맞추면 좀 더 비싸거나 뭐 비슷한 금액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동급에서 출력이 가장 높습니다. 이 가격 대비 출력이 가장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고, 물론 후륜구동과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도 있긴 하지만 일단 출력으로만 본다면 가장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출력도 높고 이런 부분은 또 장점이지만, 또 지금 주행하면서 약간의 아쉬운 점은 이 차는 8단 트랜스미션이 적용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전륜구동 기반의 트랜스미션이다 보니까 조금 가속할 때라든지 초반 가속이 출력 보조는 해주지만 미션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긴 해요. 그 BMW ZF 8단 미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 차는 순간적으로 조금 엑셀을 깊게 밟았을 때는 약간 초반에 버벅거리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중고속 이상부터 넘어가게 되면은 이 미션도 상당히 부드럽게 변속을 하게 되는데, 초반 가속도 매끄럽게 천천히 속도를 올리면 크게 부족한 느낌은 없어요. 근데 급가속을 했을 때는 약간 살짝 버벅거리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차가 완전한 스포츠 세단 혹은 뭐 후륜구동 세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감안하고 탄다면 크게 단점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주행 성능에 있어서 단점을 꼽자면 좀 미션의 초반 반응이 조금 뭐랄까 그렇게 매끄럽진 않다, 조금 버벅거리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살짝 아쉽고, 그리고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놨는데 이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패들 시프트가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다이나믹함을 더 가미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빠져 있다라는 거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컴포트로 주행했는데 이걸 다이나믹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이나믹으로 바꾸면 와, 이게 4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 이게 엔진 사운드가 엄청납니다. 고성능 사운드가 나요. 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볼보가 이런 차를 만들 수 있었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이 차는 S90 플래그십 세단이랑 플랫폼도 똑같아요. SPA 플랫폼이고 엔진도 똑같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고, 다수의 부품을 S90이랑 공유하는데 제가 S90 21년식을 타봤을 때 그 차도 마일드 하이브리드였거든요. 근데 그 차를 탔을 때는 이런 다이나믹한 느낌은 없었어요. 와. 네, RPM을 지금 6000rpm까지 쭉 썼는데 오, 와우. 볼보에서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S90을 탔을 때는 그냥 뭐 차가 정말 그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3m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이나믹함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볼보라는 브랜드가 다이나믹함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S90을 탔을 때는 정말로 차 정말로 넓고 정말로 그냥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S60은 정말 볼보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요즘 BMW 타면서 좀 다이나믹함에 빠져든 느낌도 있고 운전하는 재미를 요즘 많이 추구하고 있긴 한데, 볼보 차량들 중에서 운전의 재미가 가장 탑에 있는 모델이 S60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S60은 셰시 자체도 스포츠 셰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순간적인 뭐 방향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했을 때도 셰시 자체가 잘 버텨주고, 하체도 굉장히 짱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체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 생각으로는 고속보다는 중저속에서 훨씬 더 매력적인 하체 세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저속에서는 노면에서의 충격이라던가 잔진동 같은 걸 많이 걸러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서스펜션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약간 고속에서 이런 약간 범프라든지 요철을 만나게 되면 단단하게 받쳐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이런 뭐랄까 통통 튀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고속 직선에서는 괜찮은데 고속 주행에서 약간의 범프를 만난다든지 가변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걸 이겨내는 능력은 조금 아쉬워요, 고속에서. 하지만 중저속에서 주는 서스펜션의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방지턱을 넘을 건데 이렇게 넘어갈 때 정말로 매끄럽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갈 때는 벤츠의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S60의 주행 성능, 운동 성능은 굉장히 좀 독특한 느낌이에요. BMW의 느낌도 좀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느낌도 조금 있어요. 또 하나 S60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동급에서 유일하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C클래스도 현재 마일드 하이브리드 없고, BMW 3 시리즈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없고, 제네시스 G70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없어요. 그런데 볼보 S60에서만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지금 시내 주행만 했을 때 연비가 10.3이에요. 트립 컴퓨터 제가 받아서 리셋하고 제가 반포에서 뭐 4단 갔다가 정말로 막히는 구간만 운전했을 때 시내 연비가 10.3입니다.
합니다. 공인 연비가 10.4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딱 공인 연비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내 주행 연비가. 그래서 사실상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고 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연비가 향상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연비 향상 효과도 있고 출력 보조도 해주고, 그리고 엔진이 꺼졌을 때 오토 스탑 앤고, 이렇게 정차했을 때 엔진이 꺼지고 켜질 때 느낌도 상당히 매끄럽고 부드럽다라는 것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 중에 하나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상당히 적다라는 것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볼보 같은 경우는 어떠한 브랜드보다도 전동화를 좀 적극적이고 빠르게 적용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화가 돼 있고 소비자들에게 전동화를 또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선 주행에서도 스포츠성이 만족스러웠지만 이렇게 조금 구불구불한 코너라든지 와인딩 코스에서도 과연 S90의 이 전륜 구동이지만 후륜 구동의 느낌을 주는 이 느낌이 그대로 이어질지, 이런 코너길도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줄였다가 이렇게 가속할 때 정말로 그런 렉이 크게 없어요. 출력 보조를 받는다는 느낌이 상당히 큰데, 마찬가지로 좀 미션이 더딘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가 올랐을 때는 전혀 그런 걸 느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은 정말 무게 배분이 전륜 구동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와, 이거 보세요. 지금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게 볼보가 이런 차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S90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확실히 차가 좀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스포티한 성능까지도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너를 돌 때 정말로 좀 깊거든요. 이 코너는 핸들링이 장난 아닙니다. 코너링도 그렇고, 이 차가 전륜 구동인데 어떻게 이런 느낌을 낼 수 있을지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S60 같은 경우에는 고속 직선 주행에서도 괜찮은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코스에서도 전혀 뒤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되려 나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이러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로 의외입니다. S6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인스크립션 모델이고요. 5,410만원의 금액이고,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4,810만원의 금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트림의 차이는 6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됐는데, 옵션 차이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동력 성능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옵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모멘텀을 선택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경험하면서 놀랐었던 부분들, 이런 엑셀의 반응이라든지 전륜 구동이지만 후륜 구동 못지않은 운동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멘텀을 선택하시더라도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나파 가죽이라든지 360도 카메라라든지 마사지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 옵션적인 부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운동 성능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전사양들도 기본적으로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제네시스 G80이나 GV70에서는 벨트 프리텐셔너와 같은 기능들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볼보 S60은 그것도 모두 다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라든지 사각지대 어시스트,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 조향 회피 어시스트를 비롯한 시티 세이프티라고 볼보에서는 부르는 그런 안전사양들까지도 모멘텀과 인스크립션에서는 안전사양의 차이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선택하시는 것도 정말로 가성비 좋게 S60을 구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볼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멘텀보다는 인스크립션의 선택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막히는 구간이라서 한번 파일럿 어시스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핸들 왼쪽에서 버튼을 왼쪽으로 밀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고, 오른쪽으로 밀면 파일럿 어시스트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버튼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곧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최고 속도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100km로 세팅을 한번 하고요. 앞차와 차간 거리는 고속도로라서 3단계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차와 차간 거리는 총 5단계로 조작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은 3단계로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세팅하고 이제 한번 볼보 S60에게 운전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 사이에 많은 브랜드들이 반자율 주행을 기본 옵션으로 많이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반자율 주행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옵션이 되었고, 이제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레벨 2 단계에서 레벨 3로 좀 더 고도화된 자율 주행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벨 2단계 반자율 주행은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반자율 주행을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거부감이 없어지셨고, 많이 반자율 주행을 써보셨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을 이제 어느 정도 믿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도 반자율 주행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전혀 좀 부족하다거나 아쉽게 느껴지거나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년식으로 출시된 볼보 S60 인스크립션 모델을 시승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보 S60을 타면서 느꼈던 장점이 5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점이 꽤나 많죠. 첫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급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적인 부분도 가장 높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비도 보조를 해주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다. 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두 번째는 예상 외의 스포츠성입니다. 이 볼보라는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스포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이 S60을 통해서 받게 됐고, 직접적으로 운전해 봤을 때도 운전의 재미가 느껴지는, 이렇게 엑셀을 쭉 밟았을 때 와, 이런 소리와 사운드와 가속력과 그리고 이런 걸 다 하체가 받쳐준다 라는 이러한 고속주행 안정성까지도 제가 S60을 타지 않았었으면 몰랐었을 이런 장점들까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전륜구동이어서 물론 후륜구동 대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륜구동만이 가지고 있는 또 엄청난 장점이 있죠. 뭐냐면 바로 2열 공간입니다. 뒷좌석 공간인데 BMW 3 시리즈 C클래스 그리고 제네시스 G70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로 넓은 2열 시트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볼보 S60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도 장점이지만 사실 저는 2열 공간에 대한 아직까지 큰 필요성을 못 느끼긴 하지만, 2열 공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 세그먼트 차량을 고민하신다 라고 한다면 이 S60의 2열 시트, 넓은 2열 공간은 정말로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전륜구동이어서 후륜구동 베이스 대비해서 뭐 운동 성능이라든지 주행 안정성 부분은 구조적으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2열 공간에 대한 만족감은 그 어떤 모델들도 줄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열 공간에 대한 장점이 네 번째 장점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S60은 금액적으로 S90보다도 저렴하지만 S90 못지않은 성능과 안락함과 이런 고급스러움을 갖추고 있다라는 게 S60의 또 한 가지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S60도 충분하지만 나는 뒷좌석 공간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S90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나는 뭐 그 정도까지 뒷공간이 필요 없고 요 정도도 충분해 라고 하신다면 S60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타실 수 있는 모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S60이 엄청 조용한 차는 아니에요. 소음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뭐 이중접합유를 썼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소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네시스 G70이 조금 더 조용한 부분이 있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이 조금 있다, 뭐 그게 정말로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러한 장점들 대비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60을 시승해 본 결과 익스테리어도 정말로 멋있고 잘 달리게 생겼잖아요. 일단 익스테리어를 보면 굉장히 약간 볼륨감도 넘치고 근육질에 잘 달릴 것 같은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볼보의 인테리어예요. 정말로 차분하고 안락하고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가 굉장히 상반되는 느낌이지만 이 주행 성능, 운전의 느낌은 익스테리어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만 멋진 게 아니라 직접 달려보면 그 멋진 익스테리어에 걸맞는 성능을 가진 모델이 바로 볼보 S60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21년식으로 바뀌면서 B5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된 볼보 S60 인스크립션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볼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